우리는 많은 것이 버려지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4년 전이니까 2015년에 유럽의 플라스틱 제조 협회에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사용 배출량이 약 62kg 정도 된다고 하네요. 2015년, 지금 2019년도에 그 양이 좀 줄었을까 하고 봤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폐기물에 눌려서 정말 숨조차 쉬지 못하는 때가 오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재활용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제는 그 재활용을 넘어서 재활용이 뜨고 있습니다. 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청주의 재활용 시민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주 재활용 시민센터 여무 관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사실 관장께서는 우리 충북 지역의 환경 운동 현장이 오래도록 또 함께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충북 지역의 어떤 폐기물이라든가 환경 오염 실태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어제 오늘 공기 상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굉장히 나쁘죠. 그러니까 겨울철 날씨가 조금만 풀리면 여지없이 찾아오는 것이 미세먼지. 그동안 우리 고장 환경을 보존하고 또 지속 가능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펼쳐왔는데 사실은 올해만 해도 가장 이슈가 됐던 것들이 소각장, 네. 공원 일몰제 이런 환경 이슈들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미세먼지 굉장히 심각한데 네. 우리 청주 지역의 연평균 그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29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거든요. 이거는 네. 이제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를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제 안 좋은 거고 환경 기준의 한 2배 정도 초과되는 네. 심각한 상황이고요. 지금 쓰레기 문제 말씀하셨는데 1인당 일일 쓰레기 발생, 생활 쓰레기 발생량이 전국 평균 한 1kg 정도 돼요. 근데 우리 충북 지역은 1.3kg. 더 많네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쓰레기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 청주시는 쓰레기 제로 도시 선언하면서 본격적으로 쓰레기를 줄이겠다. 이런 활동들을 시작하고 있죠. 네. 네. 쓰레기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왜 우리가 버려지는 것들을 새로 다시 쓰는 거 있잖아요. 재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네. 우리 사람들의 생활이나 생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어떤 물질들, 이게 자원인데 이 자원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버리게 되면 이게 폐기물, 쓰레기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네. 기존의 경제 구조를 보면 생산, 소비, 폐기 이렇게 단선적 구조예요. 자원이 바로 소비되는 거죠.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 문제가 심각해졌던 건데 이제 최근의 경향이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자원이 순환되는 경제. 그래서 이를테면 생산, 소비, 관리, 재생 이렇게 순환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말씀하신 재사용, 재활용 이런 리사이클 개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재활용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요즘은 또 재활용이란 말만큼 새활용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관장님, 새활용이 어떤 뜻인가요? 제가 명함을 주면 아직까지 재활용을, 새활용을 오타를 냈나 이렇게 물어보는 저도 분들이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아직 익숙치 않죠. 네. 재활용은 리사이클이라고 표현하죠. 이를테면 어떤 물건을 다시 쓰는 재사용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원료로 바꿔서 다시 만드는 재생이용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재활용 이렇게 써왔던 건데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재활용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썼던 것을 다시 쓰기 때문에 가치가 다운되는 겁니다.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 쓰는 물건의 디자인이나 기능을 더해서 새로운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이런 걸 이제 기존의 리사이클 플러스 업그레이드해서 업사이클, 그래서 재활용 개념을 쓰는 거고요. 네. 그래서 자원순환의 가장 높은 단계, 또 포괄적 개념으로 재활용, 업사이클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원을 좀 상품성의 가치를 좀 더 높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아직 좀 우리에게는 좀 낯선데 세계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 그 기업들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막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이를테면 자전거, 안 쓰는 자전거 그 바퀴 가지고 조명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시트를 가지고 우리 가죽 제품을 만드는 이런 활동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서울 새활용 프라자에서 환경부하고 업사이클 디자인 협회에서 이제 공동으로 이런 새활용 산업체와 간담회가 진행이 됐는데 이때 나온 자료에 따르면 불과 2013년도에 이 새활용 산업의 총 매출이 20억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불과 5, 6년 지났는데 200억 정도로 10배 이상 늘었는데 그러네요. 아직도 사실 굉장히 적죠. 그런데 아주 빠른 속도로 새활용 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네. 새활용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새로운 경제, 새로운 사업을 부흥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우리 구장에는 이제 뭐 아직 기업, 공공기관 이런 성격이긴 한데 청주의 문화재생 공동체 터무니, 그다음에 공방 오름, 또 충주 업사이클 창작 협동조합, 음성 품바 예술촌 이런 기관 단체들이 이제 새활용을 서둘러서 이렇게 추진하고 선도하는 네. 기관 단체들입니다. 네. 새활용 센터는 그러니까 전국적인 추세에 발맞춘 거네요. 그렇죠. 자, 어떤 기관이고 좀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막 광역도 혹은 광역시도 네. 기초시군별로 막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점에서 우리 청주에도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청주 새활용 시민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고 또 새활용 문화를 확산하자 이런 취지로 위치는 수rum제 바로 옆에 청주시에서 만든 복합시설입니다. 11월 13일 날 개관했으니까 막 이제 문을 열었고요. 네. 좀 버려질 수 있는 걸로 만들어진 거예요, 다들? 예, 저런 것들이 다 새활용 개념으로 버리는 물건을 재생해서 만든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이곳에 1층부터 4층까지 다양한 형태의 새활용, 그 자원순환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그 기능들이 들어가게 되겠는데 네. 저희가 이제 새활용 시민센터는 좀 딱딱할 것 같아서 이곳에 오면 새로움과 이로움이 다시 채워지는 곳이다. 이래서 다채로움이라고 이름도 별도로 짓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름이 참 재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공간별로 또 어떤 일을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먼저 3층에 새활용 공방이 들어선다고 했고 또 자원순환 전시판 매장과 재활용 이 수리 공작소도 운영이 된다고 하던데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그 3층에 새활용 공방은 이제 지금 입주 기업을 막 모집하고 있거든요. 연내에 다 찰 텐데 여러 새활용 산업 공방들이 들어와서 더 새롭게 만드는 작업도 이루어질 거고요. 지하와 1층에는 이제 모든 물건들이 들어와서 다시 수리수선하는 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활용 센터들이 들어올 거고 네. 1층에는 이러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교환할 수 있는 자원순환 판매장 2층에는 이제 시민들이 와서 배우고 쉴 수 있는 어떤 전시 홍보시설 이렇게 들어서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이 공간이 마련이 됐으니까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주시고 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텐데요.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그런 공간에서 어떤 사업이나 활동을 할 예정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새활용에 맞는 일들을 펼치게 되겠는데요. 네. 자원을 재생시키는 그다음에 가치를 공유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될 텐데 이를테면 이제 새활용에 관한 시민 문화를 확산하는 일들, 또 창업이나 산업을 지원하는 또 정책을 발굴하는 종합적인 일이 될 텐데 네. 각 사업별로 뭐 다양한 게 계획돼 있는데 일일이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저희가 18개 사업들을 우선적 사업으로 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무척 기대가 되고 사실 못 맞아요. 가봤는데 빨리 가서 어떤 작품이 있나 한번 정말 둘러보고 네. 싶고요. 자, 얼마 전에 공모전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네, 아주 뭐 훌륭한 작품들이 많았다고 하던데요. 저희가 개관과 함께 가장 먼저 뭘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네. 업사이클 작품 공모전을 이제 1회로 개최를 했는데요. 취지는 새활용 분야에 참신한 작품 혹은 소중한 인력을 한번 발굴해보자. 그래서 업사이클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고 특히 새활용 제품을 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이렇게 공모전을 했는데 한 달 동안 했는데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출품됐거든요. 아, 그래요? 그 작품들을 현재 특별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달 말까지 할 테니까 얼른 와서 한번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볼 때 아주 재료도 다양하고 용도도 또 다양하고 또 상품화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그 작품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활용뿐만 아니라 미적 감각까지 더불은 그래서 아까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예, 꽤 수준 스피커도 높은 있고. 네, 이런 작품들이 많이 출품될 것으로 우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몇 개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진짜 기발한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관장님은 어떤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아까 그림에 멋있게 나왔는데 이 대상작이에요. 이상원 작가, 우리 지역 작가인데 새로움이라는 작품인데 뭐냐면 이제 자동차 부품이나 왜 팔레트 있죠. 이렇게 짐 옮길 때 쓰는 밑에 나무 목재 이런 네, 것들을 알아요. 네. 활용해가지고 책상을 만들었는데 어디에 갖다 놔도 조화로울 수 있는 그런 책상인데 열면 왜 차량 콘솔 박스가 맞아요. 그대로 아까 있고 열린 거 봤어요. 이런 걸 그대로 활용해서 굉장히 예쁜 책상을
그래서 제가 한번 쓸까 하다가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시민들이 와서 앉아볼 수 있는 책상을 네. 활용할 계획이고요. 네. 또 뭐 윤영기 작가의 폐허에서 숨결이 흐르다 이런 거는 이제 대표적인 생활 속 부품을 활용한 정크 아트라고 그러죠. 네. 이런 작품인데 장식으로도 쓸 수 있고 조명으로도 쓸 수 있고 음향으로도 활용 가능한 뭐 이런 거. 뭐 기타 이렇게 폐파이프를 활용해서 악기를 만든 뭐 파이프 두들이라는 작품도 있었고 그다음에 왜 요새 커피 원두 포대 많이 나오죠. 그런 네. 걸 활용해서 여행 가방을 만든 작품도 있었고 마대자루 같은 예. 걸로요. 또 기타 안 쓰는 거를 해서 미니 와인장을 만든 작품. 또 특이한 것들은 우리 비닐 너무 많잖아요. 아, 네. 이 네. 비닐을 길게 잘라가지고 실처럼 활용해서 뜨개질을 해서 가방을 만든 이런 작품까지 수도 굉장히 있군요. 많으니까 한번 꼭 들러서 관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말씀을 잘해주시기도 했지만은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아이디어도 기발하고요. 어떤 작품일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또 이제 지난 2일에 그 작품을 냈던 그 수상자들과 간담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좋은 의견들이 좀 나왔습니까? 저희가 개관 행사 열심히 준비해서 끝내고 났더니 결국 남는 게 이 업사이클 작품들과 작가들이 남더라고요. 네. 대부분 작가들이 참여해줘서 뭐 진지한 논의를 좀 진행했는데 앞으로 새활용 시민센터 멤버십 작가로 다들 결합해 주시기로 이렇게 다짐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 센터 운영을 하면서 운영이나 사업에 참여도 해주고 또 자문도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특히 우리가 이번 그 작품전을 했었던 가장 큰 취지가 상용화 방안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한 번에 다는 안 되겠지만 상징적인 작품들을 좀 상용화시키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작가들과 네. 함께 펼칠 계획입니다. 네. 네. 지금 청주 새활용 시민센터 시민센터. 수름제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보니까 화면에 이 유치원 학생들도 유치원 아이들도 이렇게 보는데 네. 아무리 보고 나면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또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겠구나. 막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최근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아이, 스웨덴 16살 소녀 환경 운동가죠. 네. 이 친구가 우리 미래가 안 보이는데 이러면서 이제 사실 금요일 하루를 지구를 위한 미래를 위한 학교 파업을 주도하면서 화제를 이끌고 있는데요. 얼마 전 뉴욕에서 열린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여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기후 위기와 대멸종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어른들은 이럴 수 있냐? 왜 우리 보고 낙관만 맞아요. 하라고 얘기하냐? 행동에 옮겨달라 이런 중요한 질책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구 환경을 지키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생존이 정말 시급한 시점에 와 있는데 이제는 망설일 때 아니거든요. 네. 누구나 행동, 생활에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될 때라고 보는데 우리 새활용 센터가 이제 막 만들어졌으니까 네. 여기에 오셔서 오늘부터 새활용 가족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같이 먹어주시면 고맙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 말씀하시는 것만큼 정말 그 열정도 가득하고 또 앞으로 애를 많이 써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주 새활용 시민센터 이제 문을 열었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우리 지역의 환경에 보다 발전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무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영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지역의 오늘 있을 행사 알아보겠습니다. 네. 충주시 제양군인회 소홍년의 밤 행사가 충주시 웨딩클래스에서 저녁 6시에 있습니다. 고3 청소년 대상 소비자 교육이 음성 매괴고등학교 강당에서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고3 수험생을 위한 무료 영화 상영이 옥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현장 순회 모금이 증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오전 11시부터 펼쳐집니다. 이어서 내일 예고해드리겠습니다. 기세를 더해가는 동장군에 맞서 따뜻한 겨울을 위해 내 몸의 온도 높이는 방법 소개합니다. 뭉치면 더 맛있다. 울산에서 전해온 삼합열전 준비되어 있고요. 충북 오늘의 후에서는 얼마 전 개소한 충북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에 대해 박경일 센터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그 청소를 이제 집안에서 하다 보면요. 조금 시간 지나면 또 먼지가 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겨울이다 보니까 환기가 좀 어렵고요. 또 털 옷 많이 입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네, 막 먼지가 이렇게 막 뭉쳐 네, 있잖아요. 맞아요. 이럴 때
때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안 씻는 양말 같은 것을 손에 이렇게 끼우셔서 네. 쓱 닦으시면 정전기 덕분에 청소가 깨끗하게 되고요. 뭐 스타킹 같은 거 네. 이런 거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양말과 스타킹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